세계 경제의 설계자, 대영제국 영국이 지금 한국보다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3,500억 파운드, 우리 돈 612조 원. 대한민국 1년 예산과 맞먹는 거대 자본이 영국에서 소리 없이 증발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운이 나빠서일까요? 아닙니다. 돈이 영국이라는 시스템을 버리고 도망가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제국의 몰락이 보여주는 우리의 섬뜩한 미래를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런던의 상징 빅벤이 보입니다. 그 화려함 뒤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무료 급식소입니다. 최근 영국 최대 푸드뱅키 네트워크인 트러셀 재단은 충격적인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지급된 긴급 식량 꾸러미가 약 300만 개에 달한다는 겁니다. 5년 전보다 무려 120%나 폭증한 수치입니다. 먹을 것인가 아니면 난방을 할 것인가? 영국인들의 실제 고민입니다.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영국 가구의 약 20%가 식비 절감을 위해 끼니를 거른 적이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SNS에는 이런 농담까지 돕니다. 에너지 요금을 내느니 감옥에 가자. 거긴 공짜 밥이라도 주니까. 영국 하면 떠오르는 고풍스러운 전통? 이제는 무거운 짐입니다. 영국 주택의 약 80%가 가스 보일러에 의존하는데 단열 성능은 유럽 최하위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난방비 폭탄이 집집마다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품격 있던 전통 가옥이 이제는 거주자를 가난으로 밀어넣는 감옥이 됐습니다. 이제 냉정한 숫자를 마주할 시간입니다. 영국의 1인당 GDP는 이미 한국에 추월당했거나 곧 역전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IMF 2023년 영국의 경제 성장률이 G7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할 것이라는 굴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죠. 현장에서 느껴지는 체감 온도는 더 낮습니다. 300년 넘게 세계 경제의 규칙을 만들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 폴란드보다 가난해질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추세라면 2030년경 영국의 평균 가계 소득이 폴란드에 뒤처질 수 있다는 싱크탱크 레졸루션 파운데이션의 분석도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돈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돈이 영국이라는 시스템을 더 이상 믿지 못하고 도망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브렉시트 이후 영국을 떠나 유럽으로 빠져나간 자산만 자그마치 3,500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61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한민국의 1년 국가 예산 전체가 영국에서 증발해버린 셈입니다. 신뢰라는 가장 큰 자산에 구멍이 뚫렸을 때 제국이 지불해야 할 청구서는 이토록 가혹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세계 1등이었던 나라도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면 그 칼날은 과연 영국만을 향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이정표를 놓치지 않고 함께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의 알람을 켜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깊고 차가운 진실을 파헤치는 가장 큰 동력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국의 심장을 멈춰버린 결정적 방아쇠, 브렉시트의 성적표를 보러 가시죠. 2016년 영국은 선택했습니다.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 영국 경제의 성적표는 처참합니다. 영국 예산책임국은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의 잠재적 GDP가 장기적으로 약 4% 정도 감소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라면 별거 아닌 것 같나요? 영국 경제 규모로 치면 매년 약 1,000억 파운드, 우리 돈 175조 원이 넘는 기회비용이 공중으로 사라지는 셈입니다. 그때 그들이 외쳤던 구호, 통제권을 되찾자. 하지만 지금 영국이 통제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오히려 통제 불능 상태에 가깝습니다. 현장에서 느껴지는 가장 큰 고통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브렉시트 이후 유럽연합 출신 노동자 약 33만 명이 영국을 떠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관광 및 서비스업과 농업 분야에서는 구인난이 일상이 됐습니다. 런던의 식당들은 일손이 부족해 영업시간을 줄이고 농장에서는 수확할 사람이 없어 매년 수천만 파운드어치의 농작물이 밭에서 썩어갑니다. 투자자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분석에 따르면 브렉시트 투표 이후 영국의 기업 투자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약 25%나 위축된 상태입니다. 돈이 흐르지 않으니 성장이 멈추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투표 당시 영국은 전문가의 조언에 질렸다라고 말하던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기억납니다. 그 호기로운 외침의 대가를 지금 평범한 시민들이 마트의 텅 빈 진열대를 보며 치르고 있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는 영국인의 약 60%가 브렉시트를 실수였다고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브레그릿, 즉 브렉시트와 후회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준 물입니다. 단순히 운이 나빴던 게 아닙니다. 이건 스스로 선택한 고립입니다. 제국이라는 자존심이 경제라는 실리를 집어삼킨 결과입니다. 자, 그럼 질문이 남습니다. 영국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 비싼 수업료를 내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주권과 자존심의 가격은 과연 얼마여야 합니까? 영국 경제의 엔진 소리가 이상합니다. 겉모습은 화려한데 속은 새카맣게 타버린 낡은 엔진 같습니다. 바로 생산성 이야기입니다. 숫자를 볼까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영국의 생산성 증가율은 거의 제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G7 중에서도 최하위권입니다. 만약 영국이 금융위기 이전의 성장세를 유지했다면 지금 영국인들의 평균 연봉은 지금보다 약 1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1,700만 원 정도 더 높았을 것이라는 추정치도 있습니다. 1,700만 원. 매년 차 한 대 값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투자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기업 투자는 G7 평균보다 약 10% 이상 낮은 수준으로 보고됩니다. 돈이 생겨도 미래를 위해 기계를 사고 기술을 개발하는 대신 부동산에 묻거나 배당으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대가는 국민들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영국의 자부심이었던 무상 의료 서비스 NHS를 보십시오. 현재 수술을 받기 위해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람만 약 770만 명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 인구 9명 중 1명은 아파도 병원에 못 가고 순번만 기다리는 겁니다. 런던 지하철을 타본 적이 있습니다. 100년 넘은 노선들이 즐비하죠. 처음엔 그 역사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다릅니다. 그 좁고 더운 터널은 전통이 아니라 제때 교체하지 못한 지체된 미래의 상징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더 황당합니다. 영국에는 유령 열차라는 밈이 있습니다. 시간표에는 있는데 실제로는 오지 않는 기차들이죠. 철도 인프라가 노후화되어 연착과 취소가 일상입니다. 출근길 기차가 오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르는 시민들의 모습. 이게 지금 세계 6위 경제 대국의 민낯입니다. 영국 싱크탱크인 경제재단의 분석에 따르면 영국 가계의 실질 소득은 지난 15년 동안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물가는 치솟는데 내 주머니의 가치는 그대로입니다. 아니,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불황이 아닙니다. 엔진 자체가 고장난 겁니다. 기름을 부어도 차가 나가지 않습니다. 부품을 갈아 끼울 시기를 놓친 제국은 이제 멈춰버린 엔진 옆에서 서로를 탓하고만 있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도 이런 유령 열차가 달리고 있지는 않나요?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썩어가는 낡은 엔진을 우리는 성장이라 부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런던의 밤은 눈부십니다. 유리 빌딩 사이로 흐르는 수조원의 자본들. 하지만 이 화려함은 영국의 진짜 얼굴을 가리는 거대한 심기류입니다. 성벽 밖으로 한 걸음만 나가보겠습니다. 거기엔 우리가 알던 선진국 영국은 없습니다. 영국의 지역 격차는 선진국 중 최악 수준입니다. 충격적인 분석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런던과 그 주변을 제외하면 영국의 1인당 GDP는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주인 미시시피 주보다도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런던 1인당 GDP가 약 9,800만 원을 넘길 때 북부의 일부 도시는 그 절반 수준인 약 3,500만 원대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레벨링업, 즉 지역 균형 발전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레벨링 다운이라는 조롱 섞인 밈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돈이 흐르는 길 자체가 런던으로만 뚫려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교통 인프라 예산을 보십시오. 런던 거주자 1인당 할당된 교통 예상이 연간 약 257만 원일 때 북부 지역은 그 3분의 1 수준인 약 87만 원 안팎에 불과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런던의 최첨단 엘리자베스 라인이 깔릴 때 북부 사람들은 40년 넘은 중고 기차를 타며 매일 연착과 싸웁니다. 한때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던 맨체스터나 셰필드의 거리를 걷다 보면 묘한 기분이 듭니다. 산업혁명의 고동소리가 가득했던 웅장한 붉은 벽돌 공장들은 이제 텅 빈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빛바랜 차진 속에만 박제되어 있고 거리엔 적막함만 감돕니다. 이 방치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도시의 파산입니다. 영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버밍엄을 보십시오. 1조 3,300억 원에 달하는 예산 적자를 이기지 못하고 사실상의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도서관은 문을 닫고 가로등은 꺼집니다. 쓰레기 수거조차 격주로 밀려나는 도시. 이것이 21세기 영국의 민낯입니다. 화려한 런던의 성벽은 여전히 풍족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벽 밖의 영토가 무너져 내릴 때 그 안의 풍요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한쪽 다리에만 피가 쏠린 거인은 결국 자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게 마련입니다. 화려한 수도관의 불빛 뒤로 지방의 도시들이 하나둘씩 불을 끄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건 왜일까요? 영국이 먼저 걷고 있는 이 길은 정말 그들만의 길일까요? 나라가 무너질 때 영국의 리더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지난 8년간 영국의 총리는 무려 5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민주주의의 모범이라 불리던 나라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정치적 대혼란입니다. 정책의 일관성은 증발했고 정치적 불안은 시장의 거대한 불신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비극은 리즈 트러스 전 총리의 45일 천하였습니다. 그녀는 재원 대책도 없이 약 78조 7천억 원 규모의 대책 없는 감세안을 발표했습니다. 결과는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파운드화 가치는 역대 최저치로 폭락했고 국채 금리는 수직 상승하며 영국 경제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당시 영국 언론에서는 유통기한이 일주일인 양상추와 총리 중 누가 더 오래 버티는지 내기를 걸기도 했습니다. 결국 양상추가 승리했죠. 웃기지만 뼈아픈 농담입니다. 이 짧은 정치적 소동으로 영국 경제가 입은 직접적인 손실만 최소 약 52조 5천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TV 속에서 명문대를 졸업한 엘리트 정치인들이 고함을 지르며 싸울 때 런던의 금융가 시티에서는 전 세계의 자본이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이 이념 전쟁에 빠져 있는 동안 국가의 신용이라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 불타버린 겁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브렉시트를 주도했던 정치인들은 장밋빛 미래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성적표는 어떻습니까? 영국 예산책임국은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 경제 규모가 장기적으로 약 4%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매년 약 175조 원의 경제적 기회가 공중으로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현장에서 느껴지는 분노는 임계점에 달했습니다. 정치권이 우리는 전문가의 조언에 질렸다라고 외치며 포퓰리즘에 매달리는 동안 그 대가는 오롯이 마트의 텅 빈 진열대를 마주하는 평범한 국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정치가 경제의 구원투수가 아니라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가 될 때 제국은 얼마나 빠르게 침몰할 수 있는지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신뢰를 쌓는 데는 수백 년이 걸리지만 무너뜨리는 데는 단 45일이면 충분했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도 현실보다 이념을, 내일보다 다음 선거를 먼저 생각하는 리더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영국 정치의 파산이 보내는 경고는 과연 바다 건너 남의 나라 이야기일 뿐일까요? 이제 영국의 중산층은 멸종 위기종입니다. 한때 정원 있는 집과 오후에 홍차를 즐기던 이들은 이제 매달 날아오는 주거비 청구서에 덜덜 떨고 있습니다. 영국의 주거 위기는 이제 불편을 넘어 생존의 문제가 됐습니다. 숫자로 보는 영국의 집값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2024년 기준 런던의 평균 월세는 무려 46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사회 초년생의 평균 세호 월급이 약 437만 원 안팎인 걸 감안하면 숨만 쉬어도 월급보다 많은 돈이 월세로 나가는 셈입니다. SNS에는 런던의 신발 박스라 불리는 방들이 밈으로 올라옵니다. 침대 하나 겨우 들어가는 비좁은 창고 같은 방이 월 약 175만 원에 거래되는 게 지금 영국의 현실입니다. 집을 산 사람들은 좀 나을까요? 천만에요. 2023년 영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15년 만에 최고치인 6%대를 돌파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1, 2%대 금리로 집을 샀던 중산층들은 이제 매달 약 87만 원에서 175만 원의 이자를 추가로 더 내야 합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공부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평온한 삶이 보장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영국의 중산층은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저어도 제자리에 머물거나 오히려 뒤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주거비라는 거대한 블랙홀이 노력의 결과물을 전부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 국립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상황은 더 절망적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영국의 실질 임금은 15년 전인 2008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15년 동안 내 몸값은 제자리인데 월세와 이자만 수직 상승했습니다. 희망의 사다리는 끊겼습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는 집을 살 수 없는 캥거루족이 폭증하고 소득의 절반 이상을 월세로 내는 렌트 지옥이 일상이 됐습니다. 소비는 위축되고 경제는 활력을 잃습니다. 중산층이 무너진 자리에는 분노와 무기력만이 남았습니다. 주거가 안식처가 아닌 거대한 부채가 될 때 그 사회의 미래는 사라집니다.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소리가 제국의 심장부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고 소득의 절반을 빚 갚는 데 쏟아붓는 우리의 모습은 영국의 이 절망과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우리가 그토록 선망하던 선진국의 삶이 혹시 이런 모습이었나요? 영국인들에게 영국다움이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열의 9은 NHS를 꼽았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돈이 없어도 누구나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자부심. 하지만 지금 그 자부심은 영국에서 가장 큰 공포의 대상이 됐습니다. 숫자를 보면 왜 재난이라 부르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NHS 수술과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린 환자만 약 770만 명에 달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영국 전체 인구 9명 중 1명은 아파도 병원 문턱조차 못 넘고 순번만 기다리는 셈입니다. SNS에는 이런 웃픈 조언이 유행합니다. 아프려면 런던 한복판에서 쓰러져라. 그래야 구급차가 온다. 하지만 현실은 더 차갑습니다.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긴급 상황에서 구급차 대기 시간이 때로 1시간을 넘긴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목표치인 18분을 훌쩍 넘긴 수치죠. 길 위에서 허비되는 그 1시간은 누군가에게는 삶과 죽음의 경계였습니다. 한때 전 세계가 부러워했던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병원 복도에 길게 늘어선 이동식 침대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짜 위료라는 아름다운 이름 뒤에서 정작 국민들은 시간과 생명으로 그 비용을 대신 지불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전문가들은 영국의 공공투자 비중이 G7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특히 보건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지난 15년간 사실상 멈춰 있었습니다. 의료진의 실제 임금은 2010년 대비 약 15%에서 20%가량 낮아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참다 못한 간호사와 의사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이유입니다. 복지의 붕괴는 병원 밖에서도 이어집니다. 작년 영국 전역의 학교 100여 곳에 긴급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낡은 콘크리트 공법으로 지어진 건물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제국의 미래라는 아이들이 천장이 무너질까봐 학교에 가지 못하는 나라. 도서관이 문을 닫고 교도소는 수용 한계를 넘겨 범죄자를 풀어줘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분석까지 들려옵니다. 국가의 기본을 지탱하던 공공 시스템의 스위치가 하나둘씩 퍼지고 있습니다. 한 번 무너진 신뢰의 인프라를 복구하는 데는 무너뜨릴 때보다 수십 배의 비용과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국가가 내 삶을 지켜줄 것이라는 당연한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까요? 영국이 먼저 마주한 이 황량한 풍경이 과연 먼 나래의 슬픈 풍화로만 보이시나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칭은 이제 역사의 각주로만 남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2025년 현재 영국의 국가 부채는 GDP 대비 약 100%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자그마치 4,700조 원이 넘는 거대한 빚더미입니다. 성장은 멈췄고 그 빈자리를 이자와 부채가 채우고 있습니다. 한때 전 세계의 경제 규칙을 하사하던 제국이 이제는 유럽의 환자라는 옛 오명을 다시 뒤집어쓸 처지에 놓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영국을 구조적 쇠퇴기라고 진단합니다. 단순히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제조업의 부재, 낮은 투자, 그리고 정치적 고립이 빚어낸 필연적인 결과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영국의 잠재 성장률은 향후 10년 동안 1%를 밑돌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지배적입니다. 한때 우리는 모두 영국의 길을 선망했습니다. 그들의 품격, 그들의 금융 시스템, 그들의 복지를 담고 싶어 했죠. 하지만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영국의 모습은 우리가 그토록 달려온 선진국이라는 목적지가 생각보다 훨씬 위태롭고 부서지기 쉬운 곳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느껴지는 가장 무서운 사실은 이 몰락이 단번에 일어난 폭발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아주 서서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녹이 슬듯 진행되었습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가 줄고 지역 간의 벽이 높아지며 정치가 대중의 분노에 편승하기 시작할 때 제국의 영광은 이미 안쪽에서부터 바스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영국의 이 고통스러운 풍경이 과연 바다 건너 남의 나라 이야기일 뿐일까요?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 멈춰버린 성장 엔진, 그리고 극심해지는 수도권 쏠림 현상. 영국이 앓고 있는 이 치명적인 질병들은 이미 우리 몸속에서도 조금씩 퍼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영국의 오늘이 우리의 내일이 되지 않으리라고 그 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제국의 해는 졌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이제 우리를 향해 길게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거울 속의 영국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바꾸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300년 제국조차 버티지 못한 이 거대한 몰락의 파도 앞에서 여러분의 나라는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정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나라는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정말 안녕하십니까? 제국의 몰락이 남긴 이 무거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우리가 나아갈 길을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여정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